자, 마지막 급수 활용이고요. 이번에는 뭐 기본적인 내용 정리 없이 문제풀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제만 세 줄 딸랑 있고 나머지 것들이 없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트라이 하세요. 왜냐면은 그림을 그리는 게 절대적인 풀이가 되진 않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요거 각도가 얼마다, 길이가 얼마다, 점의 좌표가 얼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이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풀이의 방향을 세우고 그것이 옳은지를 계속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나보고 어디를 찾아오래요. 그러면은 그걸 이야기로만 들어서 텍스트로 들은 내용만 가지고 어느 골목에서 우회전하고 신호는 어디에서 건너고 그런 것보다 지도를 보면서 지도 앱을 켜서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는 것 중에 어떤 게 훨씬 더 길 찾기가 수월할까요? 당연히 시각 정보가 있는 지도를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어느 정도 어차피 모르는 게 처음 가는 길 똑같아요. 길모퉁이에 있는 편의점을 끼고 우회전을 하래요. 그 말은 똑같지만 지도를 보면 저기쯤에 편의점이 있겠지. 편의점에서 우회전 한다면은 또 어머니가 얘기했던 대로 무슨 건물이 나올 수도 있겠네?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라든지 도형과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그림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참고용을 위해서 그 참고 이상의 의미, 텍스트 가지고 있는 그 함의보다 더 큰 의미로서 그림은 그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지금 내용들을 보도록 합시다. 나중에는 극한 물어보는데 P0, Pn의 길이를 물어보네요. P0, Pn의 선분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줄밖에 안 되니까 문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죠. 수직선 위에 길이가 1인 선분 P5, P1이 있다. 그럼 이쯤에서 선분 하나 그리고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 P0, P1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2라고 이야기하겠답니다. 그럼 이제 또 봅시다. 계속 끊어서 갑니다. P0부터 P1까지는 구했으니까 P2 나타내봐야 되겠죠. 어떻게 3등분. 대강 잘라서 여기가 P2, 너 P2 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P1, P2로 요거를 또 2대1로 내분하랍니다. 그러면 3등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P3점은 2대1이니까 2대1 여기가 되는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되는 게 선분 P1, P2 선분 P1이란 점에서 P2로 가는 이 방향으로 2대1이니까 바로 이 지점이 P3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선분이 왼쪽이고 오른쪽이냐. 다시 여기에서 선분 이름에서 왼쪽 것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2대1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2, 3를 3등분 한 다음에 2대1 여기가 P4. 그럼 3, 4 요 순서대로 2대1 내분해서 2대1 여기가 P5.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 Pn이란 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극한을 찾아여라 라는 것이 문제 이야기네요. 요게 급수로 이해하게 된다고 어떻게 되는 걸까? 자, 한번 봅시다. 미리 쌤이 좀 밑밥 좀 깔아 놓을게요. 잠깐만. 자, 지금 이게 뭘 한 걸까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분 길이. 다시. P0, Pn의 길이 합을 물어보는데 P0, Pn 길이 합을 물어보는데 이거는 지금 급수를 바로 할 건 아니고요. 뭐 할 거냐면 하나씩 구해 보려고 합니다. 뭘 구하느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해야지.
지금부터 이제 쌤은 요걸 할 겁니다. 잠깐 이 친구는 좀 지우고요. 뭘 할 거냐면은 P0 Pn의 극한이니까 먼저 P0 P1의 값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P0 P2 길이도 한번 구해 볼 겁니다. P0 P3를 안 구하면 또 섭섭하겠죠. 기왕 하는 거 4개까지는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규칙을 찾아서 P0 Pn의 값을 표현한 다음에 뭘 하겠어요? 리미트 때려야죠. 극한 구해 볼 겁니다. 자, P0 P1이라는 거는 이제 색을 좀 넣으면서 P0 P1이란 것은 요만큼의 선분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P0 P1 요 길이가 얼마? 1 길이 1. 자, 그렇다면 두 번째 P0 P2 선분 길이는 P0 P2 선분 길이는 P0에서 P2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되네요. 요거 길이. 자, 근데 요거 길이는 어떻게 될까?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어떻게 다르게? 급수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기존에 갔던 P1이란 점에서 요렇게 뒤로 빽했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만큼 뒤로 빽. 그 빽한 길이가 얼마입니까? 기존에 있던 앞 단계 선분 길이의 3분의 1이죠. 맞습니까? 3등분 했으니까. 그래서 3분의 1이란 길이만큼 뒤로 거슬러 돌아왔습니다. 1 빼기 3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P0 P3는 또 이 친구도 염색을 해줘야 되겠죠. 구분 쉽게 하려면은 너는 분홍색. P0 P3는 P0에서 P3까지 3에서 올라온 거 어디 여기 있네요. 자, 여기까지 선분 길이인데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요거는 이렇게 보자고요. 어떻게? P2에서 요만큼 P3까지 요만큼 진행한 걸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길이는 또 얼마? 앞선 단계에 P1, P2에서 3등분 한 거죠. 그 선분 길이는 3분의 1이었죠. 그래서 3분의 1의 3분의 1만큼 커졌다. 3분의 1의 제곱 증가했다. 그럼 기존 길이에다가 3분의 1의 제곱만큼 증가한 거네요. 뭔가 규칙 보이십니까? P0, P4 안 해도 되겠죠. 요렇게 나오겠다라는 거 규칙 보이시죠? 제곱까지는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또 뒤로 가겠죠. 얼만큼 뒤로 가느냐? 3분의 1의 세제곱만큼. 자, 결국 극한을 구한다면은 요거 전체 다 가져갑시다. 뒤에 더하기 땡땡땡 이어지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이거 등비급수죠. 얼마씩 곱해지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씩 곱해지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분자 1 따라서 극한 4분의 3 길이는 4분의 3으로 수렴한답니다. 점의 좌표를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는 점의 좌표를 일일이 구하기보다는 이렇게 아니 뭐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점의 좌표긴 해요. 이 선분의 길이가 요게 x1, x2 점의 x 좌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x3, x4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해요. 근데 점의 좌표를 보기보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핑퐁 흐름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관찰해 본다면은 풀이 방향이 급수로 표현된다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도형 절대값 x 더하기 y랍니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2의 n제곱분의 1이 된답니다. 여기에 내접하고 중심이 원점이 원의 반지름 길이를 rn이라고 할 때 아유 말도 길어. 일단 끊어. 이런 도형에 내접한다고 했으니까 도형이 필요하겠죠. 이 도형을 한번 찾아봅시다. 절대값 x, 절대값 y가 있는 거 요거 1학년 때
절대값을 포함한 1차 함수로 해서 분명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다만 기억이 안 나서 배웠는지를 잘 모르는 것 뿐이죠. 참 슬프기로. 자, 이렇게 XY 평면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이꼴, 이거는 n에 따라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상수죠.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 여기가 2의 n 거듭제곱분의 1이고요. 너도 2의 n 거듭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n 거듭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n 거듭제곱분의 1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게 절대값 x와 절대값 y의 합이 2의 n제곱분의 1이 되는 뾰로롱 그런 도형이 되겠습니다. 색을 좀 넣어줘야 되려나? 아유, 노가다다. 잠시 숨 좀 돌리시고요. 여기까지만 넣으면은, 자, 다시 준비 끝. 그러면은 이제 뭐냐, 여기에 내접하면서 중심이 원점인 원의 반지름을 찾으래요. 일단 그림만 한번 살짝. 내접하는 원은 요거 지금 좀 잘 그릴 자신이 없는데, 자, 이렇게 있으면 뭐 외접하는 모양에 가까워지죠. 요게 아니라 내접이라고 했으니까 뭐 대략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원, 요 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놈의 무엇을 이야기한다? 지금 무엇을 찾아라? 중심이 원점이라고 했고요. 반지름의 길이, 원점이 원의 중심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를 Rn이라고 할 때 이 선으로 수선의 발이 내려질 겁니다. 너를 Rn이라고 할 때 Rn들에 대하여 급수를 구하랍니다. 그럼 요 Rn 찾으러 가면 되겠네요. Rn. 그러면 이미 여기서 나오네요. 자, 이 바깥쪽에 있는 노란색 사각형은 마름모입니다. 그리고 접하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접선으로 내린 수선의 발은 이 한 변과 직교하는 상태이겠죠. 그래서 원의 반지름 Rn은 마름모 한 변 길이의 절반이 되겠고요.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평행이니까 길이 같잖아요. 부끄러운 직선은 빨리 지우자. 그림 그리다 보니까 금방 해결이 되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는가 봅시다. 요 점의 좌표가 2의 n제곱분의 1이에요. 요거 2의 n제곱분의 1이에요. 1대 1이네요. 그럼 너의 길이는, 한 변 길이는 1대 1대 루트 2가 된다. 루트 2. 1대 1대 루트 2. 그럼 1에 해당되는 길이가 2의 n제곱분의 1이네요. 고로 2의 n 더하기 1거듭제곱분의 루트 2가 반지름 Rn이 된다고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급수 n = 1부터 무한대까지 Rn이라는 것은 급수 n =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 더하기 1거듭제곱분의 루트 2. 다시 좀 바꿔 적을까요?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의 n 더하기 1거듭제곱. 자, 이 값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등비급수인 거. 오케이. 1마 공비 밑에 대하여 n의 개수 거듭제곱 2분의 1. 첫 번째 항은 n에 1 대입하는 겁니다. 제곱이네요. 그래서 4분의 루트 2. 분자분모 4 곱해줍니다. 4 빼기 2니까 2분의 루트 2가 급수값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직선 APN의 기울기를 MN이라고 한다면 MN 제곱의 극한은 얼마가 되느냐? APN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네. 이렇게. 그럼 이것도 다시
쓱쓱딱딱 도형을 준비합시다. 지금은 그림이 좀 나와 있긴 한데 따다다다다 이러면은 대충 중심 걸렸습니다. 너무 좀 작나? 쭉 좀 키웁시다. 원을. 큼직큼직하고로. 자, 원 위에 있는 어떤 한 점 있답니다. PN이란 점이고요. PN의 좌표는 뭐 일단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주어진 정보가 없습니다. 그림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원 위에 있으니까 일단 a, b라고 할까요? an, bn, n 따라 바뀔 테니까 an 제곱, bn 제곱의 합은 뭐 중심 따라서 4n 제곱분의 1이 될 거고요. 외부에 있는 점 a는 1, 0입니다. 얘네 둘을 이은 요 선분, 즉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PN에서 접한다. 접선이네요. 큰일 날 일 하고 있었네, 쌤이. 그냥 임의의 점이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접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이 점을 지나면서 접하는 녀석 요렇게 스르르르르륵 그렸을 때 여기가 무엇이 되느냐? PN의 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접선이 가진 또 다른 성질이 하나 있죠. 뭐죠?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선의 발을 내릴 수가 있다. 어떻게? 요렇게. 이렇게 수선의 발이 존재한다. 너 사라지면 안 돼. 죽지 마. 즉 반지름과 직선 A, PN은 직교합니다. 직교하는 두 직선 사이의 성질 O, PN과 A, PN이 직교이면 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지금 우리는 APN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죠. 그 APN의 기울기는 위의 성질에 따라서 OPN 기울기의 역수의 반대 부호를 한 것과 같습니다. 요걸 뭐라고 적냐? 마이너스 OPN 기울기 분의 1. 네. 그래서 OPN, 요 분홍색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몇 가지 데이터를 좀 더 적죠. 원의 방정식을 보면은 우변, 반지름 R의 제곱이죠. 즉 반지름의 길이는 2n분의 1, 너는 마이너스 2n분의 1, 여기는 그냥 2n분의 1, 뭐 이렇게 나가고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n분의 1까지 적어줄까요? 뭐 얘네들은 사실 필요 없으니까 뭐 좀 무시. 반지름의 길이가 2n분의 1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 분홍색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는 분홍색 삼각형을 빗변을 하는 또 다른 직각삼각형을 하나 이야기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직각삼각형. 에이, 안 이뻐. 네. 봅시다. 그러면은 요 밑변의 길이가 분홍색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는 2n분의 1이고요. 밑변의 길이는 an, 높이는 bn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 녀석과 누구를 비교할 거냐면은 큰 삼각형을 비교해 보려고요. 큰 직각삼각형, 노란색으로 그릴 수 있는 큰 직각삼각형. 자, 여기가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가 알파, 너가 베타. 자, 요때 밑변의 길이는 a고요. 빗변의 길이 1이고요. 밑변의 길이가 2n분의 1이죠.
따라서 두 도형의 닮은 비를 구해봅시다. 빗변 대 밑변. 여기서도 빗변 대 밑변. 빗변의 길이가 2n분의 1이고요. 밑변의 길이는 스몰 an. 찾고자 하는 그런 an이 하나 나온다. 빗변의 길이가 1이고요. 밑변의 길이는 2n분의 1이고요. 안에 것끼리 밖에 것끼리 계산하니까 an의 값은 2n분의 1의 제곱과도 같네요. an의 값을 구했으니까 bn의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 an과 bn, pn이란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and an의 제곱과 bn의 제곱의 합이 4n 제곱분의 1이다. 요걸 이용을 합시다. an의 값이 2분의 1의 제곱인 거랑 an의 제곱을 구하는 거랑 요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an은 4n 제곱분의 원래 1이었고요. bn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bn의 제곱은 4n 제곱분의 1에서 an의 제곱 16n 4제곱분의 1을 빼는 걸로 계산하셔야 되겠고요. 통분합시다. 16n의 4제곱분의 그럼 얼마 곱한 거야? 4의 n제곱을 곱해준 거네요. 빼기 1 되겠군요. 그렇다면 bn의 값은 루트를 씌워준 거니까 4n 제곱분의 루트 안에서 4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렇다면은 선분 OPN의 기울기는 AN분의 BN이니까 AN의 값 대신 앞서 구한 4N 제곱분의 1 적어주시고요. BN 대신에 4N 제곱분의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1 적어주시고요. 요렇게 약분되네요. 뭐만 남냐? 4N 제곱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근만 남는다. 너만 남았다. 자, 여백이 없으니까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더 써야 되겠네요. 정보들을 좀 가져옵시다. 요거를 그냥 통째로 다 복사해 버릴래? 그리고 필요로 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야지. 네. 자, 그러면은 뭘 지울 것이냐? 요거 도형 지울까? 도형 좀 아까운데. 요거 지우고요. AM, BN 찬 거 네, 지우겠습니다. 요것만 이렇게 정리합시다. 요 두 가지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APN의 기울기, 즉 기울기 M의 값은 OPN 기울기의 역수 반대 부호 마이너스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입니다. 문제에서는 m 제곱을 원하죠. 따라서 m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사라지고요. 4n 제곱 빼기 1분의 1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거진 다 풀이가 끝이 납니다. 1부터 무한대까지 mn의 제곱, 요거 mn n 따라서 계속 변하니까 mn 제곱인데 mn의 제곱이란 것은 분모가 요거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2n-1, 2n 플러스 1의 합차식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분모가 서로 다른 두 인수의 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분분수 변형 작은 거, 큰 거, 요거 쌤 잘못 적었네요. 여기 마이너스죠.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앞에 개수 분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2라는 값. 자, 너는 급수는 리미트 시그마니까 우리가 그동안 무한급수는 많이 풀었습니다. 2분의 1 앞으로 빼내고요.
n을 1 넣어주니까 1 빼기 3분의 1, 2 넣으니까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되어서 어디까지 2n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2n 더하기 1분의 1. 소거되는 거 뒤에 앞에 그리고 리미트 무한대 너는 소거가 아니라 0으로 수렴. 따라서 그 극한의 값 의외로 허무하고 간단하게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는군요. mn제곱의 급수는 2분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 풀이 끝. 연습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